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인데요. 저한테 많은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많이 보내줍니다.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마치 며칠 전에 조작미터, 리얼미터가 50m, 50%가 넘었다 이러면서 이게 또 중도층으로 이재명이가 많이 확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마치 이게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계속 조작질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 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론조사 전문하시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지지율이 가장 우리가 그나마게 믿을 만한 게 그나마게 또 갤럽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갤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는 맞거든요. 인용을. 자, 갤럽 기준으로 주관식으로 이제 지지율을 써낸단 말이에요. 주관식으로. 좀 독특하죠. 그리고 이제 면접원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ARS 조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리얼미터는 ARS 조사거든요. 리얼미터 이택수 사장은 이제 김어준하고 동기입니다. 김어준 때문에 여론조사 뛰어드는 거예요. 털보 있잖아요. 김어준. 근데 갤럽은 물론 세계적인 회사 갤럽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갤럽 전 세계 연합체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좀 독특한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흐름을 볼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갤럽으로 많이 봤잖아요. 이걸 보고 제보고 그 선배가 뭐라 했냐면 선배로서 계엄 직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놓은 며칠 전에 조사하고 이재명 지지율 한번 봐라 이러더라고요. 저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 기준으로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12월 셋째 주 12월 3, 4 계엄하고 바로 직후잖아요. 12월 셋째 주에 가장 좋을 때가 이재명이가 가장 뚫었다 좋을 때가요. 37%입니다. 12월 셋째 주 갤럽의 이재명 지지율이 37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구속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선 이재명이 무죄도 있었고 엄청난 짧은 기간에 파란만장한 참 이게 우리 드라마틱한 한국 현대사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 3, 4개월 동안 몇십 년 동안 있을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또 올라 있어요. 이것도 웃겨.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는요. 제가 여론조사 일주일에 10개씩 평균해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앞섰던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보면요. 전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0% 이상 앞서는 그러니까 저는 여론 조작질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요즘 부쩍 보세요. 탄핵 이후에 부쩍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 이상씩 높아요. 그런데 그 전에 탄핵 전까지는 엇비슷하거나 국민의힘 더 높았던 게 많아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요즘 민주당 지지율은 높게 노는데 근데 이번에 저는 이재명이가 상당히 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리얼미터나 이렇게 보고. 근데 갤럽 딱 기준 봤더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갤럽 기준으로 이번 주 4월 셋째 주 이재명 지지율은 37% 똑같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계엄 직후에 12월 셋째 주도 이재명 지지율은 37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데도 이재명의 지지율 갤럽 기준은 4월 셋째 주도 37이다. 이게 박스권입니다. 40몇 프로, 50% 이거는 저는 사기라 봅니다. 그 사기라 봐요. 그렇게 지지율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곡, 조작으로 저는 봅니다. 갤럽, 자기들이 제일 오랫동안 추세를 매주 해온 건 갤럽이고, 거기에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12월 셋째 주도 37, 지금도 37, 딱이 박스권에 30%.
박스권에 저는 갇혀 있다. 이게 그 정확한 분석이에요. 뭐 이재명이 혐오하다가 이게 그 갑자기 이재명이 뭘 했길래 좋아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탄핵 이후에. 그러게 그 이재명 지지율이 꿈쩍도 않고 그대로란 걸 제가 명백한 수치로 갤럽 좌파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아마 이재명이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이야.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내가 민주당이 1극 체제, 민주당에서 90% 내가 압도했는데 내 지지율은 왜 그대로야?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그대로다? 이게 그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이재명 그 포비아 공포청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재명을 겁을 내겠습니까? 뭐 공포가 있어? 포비아 공포보다는 혐오청이죠. 이재명이 저놈 이게 싫다. 혐오청이 그대로 강력한 혐오청이 있으니까 지지율이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야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재명이 똥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똥이 두려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길 가다가 똥이 있으면 이게 무서워서 피해가느냐고. 더러우니까 피해가지. 이재명이 그게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서 이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혐오,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매일 당군일의 최대 거짓말쟁이, 최대 위선자, 최대 범죄자, 완전히 도덕성, 인성 파탄난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말이 되냐? 이런 혐오하는 거지. 포비아, 공포청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벌써 좌파 언론들이나 여론조사들이 줄 서가지고 이재명 대세론, 야, 어대명이야. 어차피 대선은 이재명이야. 어대명. 이런 식의 대세론을 퍼뜨리려고. 그러면 우리 자유파가 지뢰 포기해버리고, 이번에는 도저히 이기 어려운갑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되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온갖 공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재명 집권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대세가 아닙니다. 더 이재명 혐오청이 굳건합니다. 굳건합니다. 따라서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두 명이 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우리 대공황 때 네 번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이분이 세계 대공황 1929년부터 대공황이 오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는 두려움 그 자체다. 진짜 두려워할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갖는 두려움 그 자체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다. 우리가 두려움만 버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공황을, 경제 대공황, 이런 희망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재명이 집권을요, 진짜 우리가 집권이 현실화되가 두려운 게 아니고 집권할지도 모른다는 게 대세론, 우리가 두려움, 그렇게 버리됩니다. 지금 객관적인 여론 수치를 보면 이재명 지지는 그대로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 민주당 지지하고 디커플링, 민주당 지지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는 약간 올라온 게 맞지만, 그건 이제 국민이 뼈아파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이재명 지지는 아직도 30%대 박스권이다. 저는 이게 갤럽이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희망 고문 희망 이게 아니고, 좌파들이 금과 옥조로 좌파들이 계속 거론하는 갤럽 가지고 계속 윤 대통령 공개하고, 그때 갤럽 기준 17%, 18% 계속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 좌파 너희들이 그렇게 떠봤더니 갤럽 기준 이재명 지지율 한번 보자. 12월 셋째 주가 37. 지금도 4월 셋째 주도 37. 요것만 우리가 좌파들하고 요 수치 가지고 우리가 좌파들의 왜곡된 대세론,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 된다. 깨버리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충분히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갤럽의 여론조사다. 박스권에 확실하게 갇혀서 이재명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리 위장, 중도확장, 위장, 보수력의 우클릭, 위장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이재명은 다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쏘가 넘어갈 중도나 보수 국민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이재명의 중도 확장, 이 전략은 아무런 성과 없이 대실패로 끝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을 박스권에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갤럽 기준 여론조사를 정말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는 두려운 것 자체지 실제 객관적으로 이재명이 무서운 거, 두려운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